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독감. 이 독감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독감하면 그거 그냥 좀 심한 감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이걸 완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거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의 전문가 칼럼인데요. 제목부터가 딱 와닿습니다. 전국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확대, 건강, 교육 및 경쟁력 강화의 기본 전략. 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네,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에 실린 글이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김우주 교수는 지금처럼 고위험군만 맞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네, 그 논리가 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가? 이런 핵심 주장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칼럼 보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이 독감 때문에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상당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죠. 지금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 어린이, 청소년, 임신부 같은 분들, 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현재 우리의 기본 전략인데 근데 김 교수님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구멍입니다. 지금 전략이 물론 중요해요. 고위험군 보호해야죠. 근데 정작 사회활동이 가장 황성한 청장년층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대부터 50대까지. 이분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김 교수는 딱 지적합니다. 젊고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 작년에 깜빡했어요. 바로 이분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감염되면 가정, 직장, 지역사회 곳곳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엔 고위험군만 열심히 접종을 해도 이 청상년층이라는 전파 허브를 통해서 유행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진짜 보호하려면 오히려 그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다른 집단의 면역 수준을 같이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불을 끌 때 발화점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탈 것들을 같이 치워야 하는 것처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이 구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칼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년 겪는 일들이에요. 독감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네, 저희 아이도 작년에 결석했었어요. 그렇죠. 또 회사 못 나오는 직장인들. 이게 그냥 개인의 불편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 결석하면 당연히 학업 손실로 이어지고요. 네, 진도 따라가기 힘들죠. 이게 누적되면 교육 시스템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직장인 결근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죠. 팀 전체가 힘들어지죠. 네,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협업이 중요할 때는요, 한두 명 공백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핵심 인력이 독감으로 빠지면 아찔하죠. 근데 이런 개인, 조직 차원을 넘어서 더 큰 문제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리면 이게 그냥 감기로 안 끝나고 입원하시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다 엄청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당연히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고요. 그래서 김 교수는 이 모든 사회경제적 비용들, 그러니까 학업 손실, 생산성 저하, 의료비 증가, 인명 손실, 이게 결국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독감 유행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국력 소모다. 와닿네요.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게다가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인구 밀도 높고 이동 많고 실내 생활 많이 하고. 바로 그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 높죠. 또 국내외 교류 활발하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죠. 사무실이나 학교 환경 밀폐되어 있죠. 네, 다 해당되네요. 이런 요인들이 한국을 독감 유행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면 현재의 고위험군 중심 방어 전략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등장하는 해법이 바로 전 국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전략이군요. 말 그대로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매년 맞도록 하자. 상당히 과감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 개념 자체가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칼럼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미국을 들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네, CDC. 거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꽤 됐죠. 보편적 접종 전략을 이미 오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권고랑 실제 접종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10년 넘게 해왔다면 적어도 정책 목표로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이 전국민 접종 전략, 이게 작동하는 핵심 원리가 뭘까요? 그냥 많이 맞으면 좋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핵심 개념은 바로 집단 면역입니다. herd immunity. 아마 코로나19 겪으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었죠.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쉽게 옮겨 다니지 못하게 돼요. 전파가 잘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주 어린 아기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까지도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마치 그 무리, 허드, 전체가 방어막을 친 것처럼요. 아하. 그래서 김 교수는 전 국민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 집단 면역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 독감 바이러스가 아예 대규모로 유행하기 어려운 환경, 이걸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방패를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자, 이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이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마치 모두가 교통법규 잘 지키면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럼 이렇게 전 국민 접종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죠. 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건강상의 이득이죠. 네, 가장 기본적이겠죠. 독감 유행 자체가 줄어드니까 독감 환자 발생, 특히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입원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건 특히 노인분들이나 만성질환 있는 고위험군에게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환자 수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독감 유행철만 되면 병원 외래나 응급실이 막 북새통을 이루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이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의료 자원을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 치료예요. 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네. 그리고 독감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당연히 절약할 수 있고요. 칼럼에서는 이걸 국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 측면의 이득은 확실히 와닿네요. 근데 칼럼에서는 교육이나 경쟁력 강화 효과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결석, 결근 문제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득축인데요. 바로 교육과 경제 분야입니다. 활동인구인 청장년층까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독감 때문에 학생들이 결석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네. 이건 단순히 수업 빠지는 걸 막는 차원을 넘어서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좀 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핵심인 직장인들, 이분들 결근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무 공백이 줄고 생산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도 좋은 일이네요. 네, 이게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매년 독감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독감 유행이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득으로 비용 효과성. 이걸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현재 독감 백신 한 번 맞는 비용이 대략 1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근데도 이게 남는 장사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전 국민 독감 접종을 단순한 비용 지출로 보면 안 되고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요? 네, 그것도 최고의 예방적 공공보건 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만약에 접종을 안 해서 독감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독감 걸렸을 때 드는 비용이라면 병원비, 약값 이런 건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중환자실 가게 되면 그 비용, 또 안타깝게 사망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다 포함해야 하고요. 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학업 손실, 직장인들 결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같은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칼럼의 주장은 백신 접종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를 통해서 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5천 원의 투자가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투자가 아니겠냐는 거죠. 와, 이 관점은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즉 사후 치료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최고의 예방적 공공보건 투자라는 말이 이제 좀 다르게 들리네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럼 이 투자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 계획이 없으면 그냥 말뿐이잖아요. 칼럼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국가 예방접종, NIP, 그러니까 무료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단계적 확대요? 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국민 무료, 이건 현실적으로 예상이나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단계적 확대라면 예를 들어 지금의 고위험군에서 조금씩 더 넓혀가는 그런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임신부에 더해서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든지 특정 연령대의 청년층, 아니면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 의료인이나 교사 같은 분들을 다음 단계 NIP 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거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걸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로드맵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상 확대가 첫걸음이라면 두 번째는 실제로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아무리 무료라도 귀찮거나 시간이 없어서 안 맞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을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맞춤형 접종 캠페인과 접근성 향상.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맞으세요 홍보하는 걸 넘어서 실제 접종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지원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 교직원이나 병의원 의료진처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접종 지원을 더 강화하고 독려해야 하고요. 또 기업들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무료 접종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접종 시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건강은 우리가 챙긴다. 이런 분위기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필요하겠죠.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도 효과적이겠네요. 네, 칼럼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직장, 학교, 아파트 단지 이런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접종 서비스. 이걸 활성화하면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훨씬 편리하게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주는 것, 즉 접종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접종률 향상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상 확대하고 접종률 높이고 이제 마지막 관문은 역시 돈 문제겠군요. 세 번째 방안이 예산 확보랑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아우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전 국민 접종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 그게 문제네요. 칼럼에서는 이 부담을 어느 한 주체가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함께 분담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 보험사나 기업의 참여까지도 염두에 둔 좀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비용 효과성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감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끼는 거다. 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죠. 이건 단순히 예산 배분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분담할 것인가 하는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라는 제안이 단순히 모두 맞잔 구호를 넘어서 상당히 체계적인 논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고민한 결과물이군요. 네, 그렇죠. 정리해보면 김우주 교수는 이 독감을 더 이상 개인의 건강 문제나 그냥 계절성 유행병 정도로 볼 게 아니라 매년 한국 사회의 활력을 갉아먹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좀 더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칼럼은 이 전국민 접종 전략을 통해서 독감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한국이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선진국, 소위 방역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염병 터졌을 때 대응 잘하는 나라를 넘어서 아예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시스템을 갖추자. 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꾸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김우주 교수의 칼럼을 통해서 독감 백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탐구해 갔습니다.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 교육,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투자로서의 백신 접종 전략이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논의였습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칼럼은 독감 예방을 최고의 예방적 공공보건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 이걸 독감 넘어 우리가 마주한 다른 사회 문제들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혁신,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관리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최고의 예방적 투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